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었냐, 지난 학기에 우리가 뭘 하겠냐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냐면, 이번 학기에는 주로 differential equation,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밌는 문제들, 그 다음에 물리학을 배우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 스페셜 펑션들, 그 다음에 스페셜 펑션들의 중요한 성질들, 우리 이걸 보기 전에 지난 학기에 얘기한 대로 complex variable, complex function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그걸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 중에서 하나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인테그랄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풀었던 많은 이퀘이션의 솔루션들, 그 많은 펑션들, 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많은 솔루션들이, 그 솔루션의 베리어블이 리얼 넘버일 경우 그거를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바꾸는 순간 그 펑션의 성질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컴플렉스 펑션은 지금 우리 리얼 펑션이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성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럼 피직스에서 그럼 과연 컴플렉스한 넘버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면 리얼 펑션에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나오는 소위 컨터 인티그럴 메소드라는 걸 써서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적분을 우리가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리얼 펑션을 컴플렉스 펑션으로 익스텐드를 시키면 훨씬 더 풍부한 그 솔루션의 성질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컴플렉스 넘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되게 7차 교육과정인가 여러분들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컴플렉스 넘버는 배우죠. 컴플렉스 넘버의 덧셈 뺄셈도 배웠나? 컴플렉스 펑션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배웠나? 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컴플렉스 펑션에 대한 그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펑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의 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컴플렉스 넘버란 뭐냐? 두 개의 리얼 넘버의 페어라고 디파인을 하면 돼요. 물론 페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X, Y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페어를 주고 이 페어에 대한 여러 가지 알지브레이크 룰을 주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룰을 주냐 하면, 알지브레이크 룰은 따라서 오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X, Y를 주는 거랑 Y, X를 주는 거랑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뒤에 있는 컴포넌트가 0인 다음과 같은 셋을 우리가 리얼 넘버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이고 두 번째 컴포넌트가 0이 아닌 넘버를 우리가 이미지너리 넘버에 대응시키면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따르면 우리가 읽고 있는 I는
다음과 같은 넘버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드디어 paired numbers로 우리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하는 건, 그래서 우리 더하는 걸 어떻게 하냐? 더하는 건 C1, C2, C1이 X1, Y1이고 C2가 X2, Y2면 앞에 거는 앞에 것끼리, 뒤에 거는 뒤에 것끼리 다음 것이 더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얼 파트는 리얼 파트끼리,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미지너리 파트끼리 더한다는 거죠. 곱셈은 이거는 리얼 파트는 리얼 파트끼리,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미지너리 파트끼리 곱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새로운 룰을 도입을 하는데 X1, Y1, X2, Y2, X1, X2, Y1, Y2, X1, Y2, Y1, X2. 다음과 같은 룰을 도입을 하면 우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페어로 만든 리얼 넘버의 셋은 다음과 같은 어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있는 그런 알지브레이크 시스템을 우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이거를 x 플러스 iy, 우리가 전형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크기가 r 세타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i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e to the i 세타라고 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봐?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어? 어디서? K클래스에서. 난 일반 물리에서 가르쳐 준 줄 알았지.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쓰는지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컴플렉스 넘버를 어떻게 되냐면 XY 2 디멘셔널 리얼 플레인에서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컴플렉스 넘버 Z에 대한 펑션이라고 하면 Z에 대한 펑션은 XY 플레인에서의 한 점을 다른 점에 대응시키는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컴플렉스 넘버를 할 때는 컴플렉스 컨주깃이 있죠. 컴플렉스 컨주깃은 Z를 x 플러스 iy라고 하면 c 바 혹은 c 스타라고 쓰는데 우리 이거는 x 마이너스 iy로 쓰고 c 곱하기 c 스타는 x 더하기 iy 곱하기 x 마이너스 iy니까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r 스퀘어. 요 Z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Z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각도, 페이스라고도 우리 얘기를 하죠. 오케이. 우리 이런 아주 쉬운 건 우리 다 이제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놔두고 우리 그러면 다음과 같은 컴플렉스 넘버로 이루어진 펑션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펑션을 처음부터 복잡한 걸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제일 먼저 간단한 파워 시리즈부터 생각해 봅시다. 파워 시리즈의 형태는 AN
C의 n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죠. 일단 물론 AN도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를 코에피션트로 가지는 양이에요.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경우 이게 파이나이트한 시리즈면 우리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그러면 과연 이게 인피니트 시리즈로 갔을 때는 다음과 같은 양이 디파인이 되려면 우리 지난번에 1학기 때 리얼 넘버에 대한 파워 시리즈인 경우에는 우리 여러 가지 컨버전스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 봤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파워 시리즈인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컨버지하는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를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었다 이거예요.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리얼 파트도 있고 컴플렉스 이미지너리 파트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걸 못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컴플렉스 넘버에 의한 파워 시리즈는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본다 이거예요.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뭐냐면 저거의 시리즈의 절대값을 치운 각각의 텀의 절대값을 만든 양들이 컨버지하는 우리 그런 경우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할 테니까 1 C 2분의 C 스퀘어드 3분의 C 3승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이 쓴 양이 Z가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시리즈죠. 어디서 본 듯한 시리즈더라? 뭔가 로그 텀을 시리즈를 전개한 것 같죠? 로그 1 플러스 x가 0에 가까이 가면 전개를 하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 3승 쭉 나가는데 부호가 반대로 되네. 교대로 나오면 로그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g x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게 로그 1 마이너스 x에 대한 파워 시리즈인 것 같고, 그러면 1에서 로그 1 마이너스 0 쓰면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아직까지 로그 안에 아규먼트가 컴플렉스 넘버인 건 우리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우리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는 그런 로그로 바꿔 쓴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파워 시리즈를 먼저 보자 이거예요. 파워 시리즈를 보면 우리가 앱솔루트 컨버전스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들의 레이쇼를 취해서 그거의 절대값을 취한 그 값을 로우라고 하면 우리 이 양은 하나가 더 크고 n 플러스 1의 절대값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C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리얼 넘버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1보다 작을 때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컴플렉스 넘버로 보면 C의 절대값이 1이라고 하면 C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R 곱하기 E to the I 세타인데 절대값을 취하면 R이니까 R이 1인 거 반지름이 1인 다음과 같은 원판이죠. 이 디스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이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죠. 자, 그래서 레디어스 시리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들을 어떻게 디파인하냐? 파워 시리즈는 우리 봤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e to the z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드디어 엑스포넨셜에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면 이걸 어쩌지? 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조건은 이 z가 리얼 넘버로 가는 리밋으로 갈 때, 다시 말하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0으로 가는 리밋으로 가면 우리가 리얼 펑션에서 나오는 그 엑스포넨셜 펑션의 데피니션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써서 우리가
그대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리얼 펑션에서는 우리 이 양을 e to the x를 어떻게 define 했냐 하면 시리즈, 인피니트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define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리어스, 그 엑스포넨셜 펑션을 x가 0 근처에서 인피니트 시리즈 익스펜션 했을 때 radius of convergence는 지금 시간 빼기 6개월에서 했을 텐데 처음에 모든 공간이 x가 무한대일 때까지 다 컨버저 해요. 그죠? 왜냐하면 레이쇼 테스트를 하면 뭐냐면 이게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이니까 n 플러스 한 번째랑 n 번째의 레이쇼를 취하면 x 나누기 n 플러스 1이네.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으로 가기 때문에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컨버지를 하는 시리즈라 이거예요. 엑스포넨셜 펑션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처음부터 너무 옛날 걸 물어봐서 그런가? 이런 거 이제 보면 배 있어야 되죠. 우리 컨버전 시리즈를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여러 번 했냐 하면 이게 또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리얼 파트, 리얼 펑션인 경우에서 한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한다 이거예요. 시리즈 펑션으로, 인피니트 시리즈로. 어라, 그러면 e to the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죠. 컴플렉스 넘버일 때도 성립할까? 이걸 넣어서 양쪽에서 똑같은 거를 보면 되죠. 그럴 것 같긴 한데 증명을 하는 게 귀찮죠. 귀찮은 건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한 걸 여러분들이 숙제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낼. 그러면 e to the iz는 여러분들이 요게 리얼 넘버인 경우 z가 리얼 넘버인 경우 e to the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우리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z가 리얼 넘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 넘버가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 데피니션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쓰면 1 iz e 팩토리얼 분의 iz의 스퀘어드 iz의 3승 c도 컴플렉스 넘버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리얼 넘버인 경우 뭐냐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c 스퀘어드 4 팩토리얼 분의 c 4승 이렇게 나가는 거야. i로 묶었을 때 z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c 3승 5 팩토리얼 분의 c 5승 다음과 같이 우리 묶어서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z가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어떤 펑션의 x가 0 근처에서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인데 그 함수는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그거의 radius of convergence는 모든 구간이에요. 아까 우리 언제 드디어 얘기가 통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오케이. 그럼 이게 코사인 z야. 코사인 z에 대한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 코사인 z에 대한 시리즈 파워 시리즈로서의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게 사인 z에 대한 컴플렉스 아규먼트가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에 우리 사인 z 또 역시 뭐냐면 파워 시리즈로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냥 쭉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보면 저거의 특별한 케이스로 z가 리얼 넘버인 경우 리얼 넘버 예를 들어서 z가 세타인 경우 z가 세타인 경우는 이걸 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것 아까
다음 같은 거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소위 오일러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거는 다음 같은 엑스포넨셜 펑션의 인피니트 파워 시리즈로 쓴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혹 사람들 간에 뭐 수학자도 그렇고 우리 수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수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상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많이 나오면서 그 가장 간단한 결과는 중에 하나는 이런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해서 e to the I pi plus 1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수학의 기호를 써서 만든 가장 간단한 식 중에 하나예요. 이 I pi 플러스 1으로 다 나오죠. 물론 그 외에 여러 개를 다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주 간단한 익스텐션으로 요거에 n승을 하면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면 e to the I n 테타니까 코사인 n 테타 플러스 I sin n 테타. 여러분들이 이게 고등학교 때는 n이 1, 2, 3, 4일 때 증명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드 모아브르의 정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닌가? 내 때만 배웠나? 요새도 배울 텐데. 예를 들면 n이 2일 때 n이 2면 요거에 전개를 해서 리얼 파트는 요거랑 같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요거랑 같다는 거죠. n이 2일 때는 코사인 2 세타는 리얼 파트는 코사인 스퀘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세타. 사인 2 세타는 이거의 크로스 텀이니까 제곱한 거에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배각 공식, 3배각 공식, 4배각 공식 전부 다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다음 같은 익스펜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걸 알면 고등학교 때 다음과 같은 컴플렉스 넘버를 알았으면 2배각, 3배각 정리를 얼마나 쉽게 외우는 건 아직 어렵지. 대학교 애들이 이걸 배운다고 해서 외우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 같은 컴플렉스 펑션들을 정의하는 방법들은 다음 같은 파워 시리즈로도 전개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엑스포넨셜 펑션은 2의 z승, 조금 아까 쓴 거 여러 가지로 달리 쓰면 2의 z를 x 플러스 iy라고 하면 이거는 2의 x승 곱하기 e to the iy니까 앞에 있는 건 리얼 넘버고 요게 바로 매그니튜드가 되고 뒤에 있는 게 페이스니까 코사인 y 플러스 i sin y.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마이너스 I 테타인 경우 우리 많이 했었죠. 코사인 테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테타니까 코사인 테타는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쓰면 1 over 2 e to the I 테타 e to the 마이너스 I 테타. 사인 테타는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쓰면 e to the I 테타 마이너스 I 테타. 이 안에 냉방장치가 망가졌나? 뒤에는 시원한가? 그렇게 덥지? 내가 제일 더운 데 있나? 어쨌든 다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금은 이게 리얼 데이터에 대한 데피니션이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 조금 아까 우리 당한 코사인 z 1/2 뭐야
세타 대신에 z로 바꿔 쓰는 거니까 iz e to the minus iz. 앞에 있는 거랑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sin z는 1 over 2i e to the i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렇지. 그럼 여태까지 리얼 펑션에서 나오는 모든 리얼 넘버를 전부 다 컴플렉스 넘버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네. 그러면 sin iy는 xy는 앞으로 리얼 넘버고 z를 컴플렉스 넘버로 쓸 거예요. iy. 이젠 드디어 뭐냐면 sign이라는 아규먼트 안에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간 게 별로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죠. 불편해 보이나? 불편해 보이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거는 2i분의 e to the i 요건데 i to the minus y e to the y죠. 이걸 다시 i를 위로 올려서 예쁘게 쓰면 i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되죠. 2분의 1 e to the y 마이너스 y. 요 뒤에 있는 거 우리 리얼 펑션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데피니션을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정의하죠. 이거는 i 하이퍼볼릭 사인 y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예요. 예. 요게 하이퍼볼릭 사인의 정의예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iy는 2분의 1 e to the minus y 플러스 e to the y니까 이게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의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가 될 때는 하이퍼볼릭 사인 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이걸 보면 그래. 그러면 하이퍼볼릭 사인 z는 하이퍼볼릭 사인 y 리얼 함수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했으면 이거는 역시 이게 z가 리얼 넘버로 접근할 때 리얼 펑션의 데피니션에 접근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c는 어떻게 되나? 1/2 e to the c 마이너스 c 로 쓴다 이거예요. 물론 다음 같은 게 맞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게 파워 오른쪽에 있는 양이 뭔지 모르면 그 오른쪽에 있는 파워 시리즈로 전개한 걸로 생각해 보면 되죠. 다음과 같이 우리 C가 리얼 넘버일 경우로 리얼 넘버로 접근할 경우 우리 사인인 경우에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는데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사인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세타가 1이죠. 자, 그러면 역시 이게 1이고 sin squared z 플러스 cosine squared z 또 1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트리고노메트릭 펑션과 엑스포넨셜 펑션 혹은 하이퍼볼릭 펑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리얼 펑션에서 구했던 양을 거기 있던 리얼 넘버 대신에 컴플렉스 넘버로 익스텐드를 해서 쓰면
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컴플렉스 넘버로 오면 이제 조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파워 시리즈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interesting functions, 어떤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첫 번째 로가리즘, 그러니까 c가 e to the w라고 하면, 물론 z랑 w는 이미의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에 대한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이 써요. 그거 당연하죠. 물론 이 로그는 컴플렉스 넘버가 돼도 로그 z1 곱하기 z2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알지브라를 만족해요. 근데 이게 c를 r 곱하기 e to the i 세타라고 쓰면 로그 r 플러스 i 세타가 되죠. 여기서 세타는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n 파이를 집어넣어도 2파이의 정수배인 걸 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c죠. 그죠? xy 플레인에서 요점 있는 거나 한 바퀴 돈 거나 두 바퀴 돈 거나 다 똑같죠. 그러니까 n이 어떤 값이 돼도 저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한 점에 해당되지만, 그 로그를 취하면 세타가 세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만큼 아무리 더해도 다 똑같은 z 값이지만 로그 z 값은 똑같지 않죠. 굉장히 여러 가지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값이 아니라 사실은 인피니틀리 많은 가능한 값이 존재하죠. 그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 혹은 0부터 2파이 사이, 그 안에 있을 때 앞에 있는 이 양을 프린시플 밸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그 c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펑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개의 z 값에 대해서 로그 c는 인피니틀리 많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건 그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펑션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치역에 있는 한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인가? 한 값에 대해서, x의 한 값에 대해서 유일하게 하나가 대응돼야 되나? 그게 함수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함수가 아닌 걸 나중에 이거를 함수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해요. 우리 그런 것도 이제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루트. 그게 뭐냐면, c가 조금 아까처럼 r e to the i 세타, 이거는 r e to the i 세타 플러스 m 파이. m이 아무런 인티저일 경우에 c 자체는 m이 어떤 값을 가져도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m은 어떤 값을 취해도 돼요.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는데, 그럼 c의 n분의 1승은 e to the i 세타 플러스 2m 파이 나누기 n.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럼 우리 쉽게 n이 1인 경우는 트리비얼한 거고, n이 2일 경우, n이 2면, 이게 2면 m파이죠. i m파이죠.
e to the I m 파이가 가질 수 있는 값은 m이 짝수면 1, 홀수면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다른 값이죠. 따라서 n이 2일 때는 두 개의 가능한 값이 있어요. 어떤 거에 따라서 m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n이 2보다 큰 어떤 n이라고 하면 그때 가질 수 있는 요 페이스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는 m이 n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n개의 C의 n분의 1승은 파서블한 이 페이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값이 n개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본 거예요. 고등학교 때 뭘 했었냐면 C의 3승이 1이다. 물론 리얼 넘버인 경우는 요거 솔루션 요거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컴플렉스 넘버로 가면 어떻게 됐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거를 3분의 2파씩 돌린 다음과 같은 3개의 가능한 값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오메가 스퀘어라고 했을 때, 뭐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걸 만족하는 오메가가 있다. 뭐 그러고서 뭐 오메가의 100승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을 더하라는 뭐 구하라는 뭐 이런 별 시시겁절한 그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풀었죠. 고등학교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이게 다가 아니고 날씨가 더운 거야? 내가 갱년기가 와서 이렇게 힘든 거야? 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인버스 펑션. 앞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던 걸 다 한꺼번에 그냥 쭉 나열을 하려니까 미치고 팔짝 되겠죠? 어쨌든 e to the i 테타는 i sin 테타 코사인 테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스퀘어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사인 테타를 C로 놔요. 사인 테타를 위에 있는 거는 세타가 리얼 함수인 경우인데 어떻게 그걸 컴플렉스 넘버로 익스텐드해서 사인 테타를 C로 놓으면 물론 이걸 거꾸로 쓰면 테타는 인버스 사인 C죠. 그럼 위에 있는 양은 이 다음과 같은 양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를 취해요. 위에 있는 거에 로그를 취하면 I 테타는 요거의 로그죠. 그럼 테타는 마이너스 I 로그 IC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인버스 Z는 1 마이너스 IZ 첫 번째 건 앞에서 유도하신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될 건데 두 번째 건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숙제로 내요. 항상 궁금한 건 숙제. 궁금하면 참지 말아야지.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릭 사인 C는 log C 1 플러스 C 스퀘어드 하이퍼볼릭 C는 log 1 플러스 IZ 아니지 이거 I가 빠진 건데 1 플러스 C 1 마이너스 C I가 다 빠진 건데 아 빠졌지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양은 복잡하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하면서 이 함수는 봤어요. 이 함수를 어디서 봤더라? 일반 물리에서 유니폼리 차지 디스크가 있을 때 차지 디스크에서 원점에서부터 G만큼 높은 곳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 이런 형태 여러분들 봤어요. 이 형태. 그게 뭐에서 나오냐면 1 over square root C squared 이런 거 적분하면 나와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분해 봤을 거예요. 그때 그걸 다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머릿속에서 교수님은 저렇게 빨리 생각을 할까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이걸 미분해봐. 이게 나오잖아. 뭐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적분들을 적당한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하이퍼볼릭 코사인 같은 걸 알면 사실 여러분들이 구한 값은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C에 해당되는 양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을 쓰면 그 책 안 보죠. 안 팔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컴플렉스 넘버를 이용한 컴플렉스 펑션의 여러 가지 종류,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함수들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순식간에 모든 함수들이 쑥 지나갔는데 그 함수들이 다 만만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앉아서 다음과 같은 꼭 컴플렉스 펑션이 아니라 리얼 펑션인 경우의 관계에 대해서도 삼각함수랑 엑스포넨셜 펑션과 하이퍼볼릭 펑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냥 고민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할 수 있는 숙제를 여러 개를 내줄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개 좀 익숙해진 그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컴플렉스 넘버를 베리어블로 갖는 펑션의 성질을 보겠다 이거예요. 펑션의 성질을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우리 함수가 원 밸류드 리얼 펑션인 경우에 그 함수의 디퍼런시에이션, 인티그레이션 우리 이런 걸 봤었죠. 그래서 우리 컴플렉스 넘버로 이루어진 펑션의 디퍼런시에이션, 인티그레이션 우리 이런 걸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수인 경우에 리얼 원 밸류드 그러니까 원 베리어블 리얼 펑션인 경우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f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델타 x 빼기 x f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 요 위에 있는 거를 델타 fx라고 하고 델타 x가 되면 이게 존재하면 우리 이거를 f 프라임 x df dx라고 하죠. 다음과 같은 값이 존재하면 이 함수는 그 점에서 디퍼런시블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에는 미분한 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베리어블을 전부 다 컴플렉스 넘버로 바꾸면 f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z 델타 z분의 델타 fz 이거를 df dz f 프라임 z 물론 여기서
델타 z는 델타 x 방향의 인피니테시멀한 엘리먼트 다음과 같은 거. 다음과 같은 양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 fz를 우리가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디퍼런시able 펑션이랑 똑같은 그거에 대응되는 말이죠. 컴플렉스 넘버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데, 물론 쓰임새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말이 더 적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애널리틱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딴 거를 얘기하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까 하지만, 애널리틱 하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수학적 레귤러 하다고도 하고, 홀로모픽 하다고도 하고, 혹은 모노제닉 하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컴플렉스 펑션이 애널리틱 한 거랑 리얼 펑션이 디퍼런시able 한 거랑 별로 다르지 않네요. 가 아니라는 거죠. 왜? 왜 아닐까? 단지 리얼 펑션을 컴플렉스 넘버로 바꿨을 뿐인데, 리얼 펑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수가 다음과 있을 때 요 점에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 늘어났을 때 여기서 함수의 디퍼런스 이거를 보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되면 이게 디퍼런스 요 점에서 디퍼런시able 하다고 하는데, 컨티뉴어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랑 왼쪽에서 갈 때의 디퍼런시에이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두 개가 다를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는 우리 뭐라 그러죠? 요 점에서 미분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리얼 펑션에서도 다음과 같은 게 존재한다는 뜻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똑같아야지 미분값이 저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죠.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보면 이 점에 도달하는 델타 z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저렇게 어떻게 접근하더라도 똑같은 극한값의 똑같은 극한값에 접근을 해야만 다음과 같은 함수는 애널리틱하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리얼 펑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리퀘어먼트를 이 함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조건을 더 주는 거죠. 이거는 리얼 펑션인 경우에는 한쪽, x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한쪽만 있지만, 이건 2차원 평면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인피니트 디렉션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극한이 전부 다 존재하고 그게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스트롱한 컨디션을, fz가 애널리틱하다는 거는 fx가 디퍼런시able, 그 점에서 디퍼런시able 하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트롱한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스페시파이 하냐?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지라고 이렇게 접근 방향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2차원의 기본은 베이시스 벡터를 잡으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죠. 어떤 컨터를 잡더라도 항상 x방향과 y방향에 적당한 유닛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다음과 같은 어떤 무한히 많은 복잡한 경로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 점을 리얼 엑시스 방향으로 와서 접근했을 때, 이미지너리 엑시스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이 두 경우 같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만 요구하면 나머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2디멘션에서 오는 경로는 결국 두 개의 서로 수직한 오토고널한 유닛 벡터의 디렉션만으로서 우리 인디펜던트한 디렉션을 우리 고르면 되니까, 이 조건을 쓰면 오케이. 이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리퀘어를 하지? 아주 좋은 질문이죠.
확실히 2학기가 되니까 1학기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이 그중에 이 중에 누군가 하나 있을 텐데, 한 학생은 수리물리 2를 안 들었는데 2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한 학생도 있고, 한 학생은 제가 아시안게임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어떡하죠? 가야지. 또 한 친구는 제가 제대를 하는데요, 오늘이 제대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빠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별 희한한 걱정 안 해서 다 괜찮다. 수강 정청 신청 정정 기간이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렇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C를 X 플러스 IY. 처음에 이렇게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받으면 샌드백으로 콱 맞은 것 같아요. 곱씹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받았던 충격을 이제 점점 재미있는 결론으로 이제 좀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애널리틱 펑션, 어떤 함수가 애널리틱한 거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먼저 따지는 거예요. C를 X 플러스 IY라고. C 근처에서 약간 변한 델타 C를 리얼 파트도 약간 변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도 약간 변하냐, 다음 같이 쓰고, FC는 이게 리얼 함수니, 컴플렉스 함수니까 값이 컴플렉스 넘버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리얼 파트 플러스 이미지너리 파트로 쓸 수 있죠. UX랑 V, 내가 X 썼어. UZ랑 VZ는 각각 리얼, 그 값이 리얼한 넘버예요. 이렇게 쓰면 Z가 XY. 다음은 UV, 그러니까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델타 F는, F를 약간 변한 거는 델타 U, I 델타 V. 그래서 델타 F, 델타 Z만큼 변했을 때 함수가 변한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쓴 것처럼 델타 V, 아직 15분 내에 있지? 오케이.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 다음과 같이 쓴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컴플렉스 플레인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그냥 컴플렉스 Z 플레인이라고 다음과 같이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Z0라는 점에서 애널리틱하냐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 아까 이렇게 가는 경우 둘을 보자 그랬죠. 이렇게 오는 경우는 Y가 픽스 돼 있으니까 델타 Y는 0,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고, 이 경우는 X가 픽스가 돼 있으니까 델타 X는 0, 델타 Y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극한이랑 이렇게 오는 극한의 값이 똑같아야 우리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점에서 애널리틱하다는 걸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델타 Y가 0이고 아예 처음부터 0으로 놓고 델타 X가 0으로 가는, 접근하는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델타 F, 델타 Z는 델타 Y는 처음부터 0이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 밑에서 델타 Y가 0인 거죠. 그죠? 이게 0이고 델타 X니까 델타 U, 델타 X 플러스 I, 델타 V, 델타 X. 우리 이거의 by definition U에 대한 partial derivative죠.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Y축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델타 X가 0이고 델타 Y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니까 혹시 위에 있는 걸 똑같이 쓰면 델타 F, 델타 Z는
이제는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이번에는 이 델타 x가 아니고 i 델타 y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i 델타 u 델타 y, 두 번째 거는 델타 v 델타 y.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dv dy 마이너스 i du dy. 이 함수가 어떤 x축 방향으로 접근한 거랑 y축 방향으로 접근한 게 유니크한 극한값을 가지려면 각각의 리얼 밸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같을 조건은 du dx는 dv dy, du dy는 마이너스 dv dx.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애널리티컬 조건이, 함수가 어떤 점에서 애널리티컬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코시 리만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함수는 애널리틱 펑션이라는 거는 좀 더 광범위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얼 펑션에서는 어떤 점에서 디퍼런셔블 하다. 그럼 그 점에서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거를 봐야 돼요. 아주 로컬한 경우에요. 그 점 근처에서 어떻게 로컬한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반면 컴플렉스 펑션에서는 한 점에서 그 점 근처에서 다음 이게 애널리틱 하려면 이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의 다음과 같은 훨씬 넌 트리비얼한 릴레이션, 함수 전체 혹 한 점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파셜 데리버티브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훨씬 더 복잡한 관계를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함수들의 리ኳ어먼트가 요 점에 있는 게 아니라 요 근처의 비헤이비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 가까이 오면서 여기 어느 곳에서든 요 점 각각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면에서는 로컬하지 않고 그 근처의 리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증명은 하지 않지만 UV가 컨티뉴어스하고 UV의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면,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는 건 리얼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존재하고 그게 어떤 요런 리전 안에서 애널리틱하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요 근처에서 데리버티브, 컨티뉴어스한 데리버티브가 존재하고 요 영역 내에서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하면 요 한 점이 아니라 요 모든 영역 내부 혹은 경계에서 전부 다 애널리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펑션에 디퍼런셔블 하다는 건 그 한 점이지만 여기서는 그 주위의 영역에서 전부 다 애널리틱하다는 좀 더 스트롱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너무나 말로만 하니까 복잡한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얘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c 스퀘어드 x 플러스 iy의 제곱이야.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2배 ixy야. 그러니까 u가 x제곱 빼기 y제곱, v가 2배 xy죠. 그럼 어디 이게 이무의 점에서
혹은 뭐 원점이든 어디서 애널리틱하냐 라고 물어보면 코시 리만 컨디션을 찾아보면 돼요. du dx는 ex야. 이게 dv dy랑 같죠. du dy는 마이너스 2y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dv dx랑 같죠. 따라서 이 함수는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죠. 따라서 x가 0 근처에서 fz가 c 제곱은 애널리틱 펑션이라 이거예요. 애널리틱하다 이거예요. f 두 번째 거 c 스타는 컴플렉스 컨주기트 하다 보니 별걸 다 해보네. x 마이너스 iy죠. u가 x고 v가 마이너스 y죠. du dx는 1이야. dv dy는 마이너스 1이야. 안 같죠, 두 개가? 그래서 c 스타는 애널리틱하지 않은 펑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코스 이게 아까 리얼 펑션의 디퍼런셔빌리티는 로컬하고 이거는 좀 더 그 주위에 많은 영역에서의 함수의 비해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괜히 물칠했네. 효과가 없네. 지우다 보면 괜찮으시겠지. 그래서 뭐냐면 코시 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는 애널리틱 펑션인 경우에 그 함수 fz가 ux 플러스 iv u 플러스 iv라고 쓰면 uv 사이에는 훨씬 재미있는 관계를 만족한다 이거예요. 아까 fz를 uxy 플러스 i 이제 곧 울기 시작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쓰면 빨리 쓰면 되지. 아까 코시 리만 컨디션이 뭐라 그랬죠? du dx는 dv dy du dy는 마이너스 dv dy 아니지 dv dx.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는 dx dy죠. 물론 미분한 게 컨티뉴어스하고 존재한다는 걸 가정을 하면 여기서 또 한 번 미분을 하면 d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데리버티브는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오른쪽은 0이 되죠. d squared u dx squared d squared u dy squared.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d squared v dx square를 하면 빨리 써야 되겠다. dy d squared v dy square는 d squared u dx dy 역시 더하면 0이 되니까 d squared v dx squared d squared v dy squared. 이미지너리 파트나 리얼 파트나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는 많이 봤죠? 지난 학기에 본 게 뭐더라? 2디멘셔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2디멘셔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널리틱 펑션은 각각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하모닉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게 UXY가 컨스탄틴 커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XY 플레인에서 리얼 함수 중에 리얼 파트가 컨스탄틴 부분이 있겠죠. 컨스탄틴 거. 혹은 함수에서 VXY가 컨스탄트인 부분이 있겠죠. 이 교점을 X0, Y0라고 하면 요 점에서 먼저 이쪽 방향으로 증가를 시켰을 때 물론 그런 면이면 V는 픽스를 시킨 거니까 이 경우는 요 상에 있으면 du dx 플러스 dx 여기 같은 dx만큼 떨어진 곳에 같은 점 위에 있다고 하면 du dy dy는 0이에요. 따라서 dy dx는 이게 뭐죠? 지금 요거는 u가 컨스탄트한 방향으로 해서의 이거는 마이너스 dy dx니까 요 마이너스 du dx의 dv dy 다음과 같이 되죠. 반면에 그럼 우리 이쪽으로 가는 걸 하면 그건 뭐냐면 컨스탄트 v인 경우 그때는 또 역시 뭐냐면 dv dx 이건 v가 컨스탄트한 거니까 dv가 0인 경우니까 dv dy dy는 0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dy dx v가 컨스탄트인 걸 보면 마이너스 똑같이 쓰죠. dv dx dv dy 만약에 이게 애널리틱한 함수면 이걸 어떻게 쓰죠? dv dx는 du dx랑 같고 dv dy는 마이너스 du 뭐야 이게 du 잘못 썼네. dv dx는 dy랑 같고 dv dy는 du 마이너스 du dx 다음 같은 거랑 같죠. 그래서 보면 이거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요거랑 요거의 기울기를 보면 두 개가 역수인데 부호가 반대죠. 두 개 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예요? 요 점에서 u가 컨스탄트한 방향으로 가는 접선이랑 v가 컨스탄트인 방향으로 가는 접선은 서로 어느 점에서나 수직이에요. 그죠?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죠. 그 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무슨 성질이 있냐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개가 항상 수직이야. 이거는 그러면 함수를 다른 걸로 변환시켜도 UV가 예를 들어서 뭐 VW로 바꾸는 함수라고 해도 역시 애널리틱한 함수가 된다고 하면 UV는 항상 서로 수직인 이런 메쉬가 있는데 다른 VW로 가면 역시 다른 메쉬로 U가 컨스탄트인 거 V가 다른 메쉬가 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서로 역시 컨스탄트한 것들끼리는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 사이에는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각도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2차원 전자기학을 배우면
다음과 같이 쓰면 U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U가 electric potential 이게 하나가 U가 equipotential surface 다른 거는 그럼 거기에 electric field 방향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constant U인 거 이거에서 V가 일정한 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하나를 electric field line이라고 하면 다른 건 그거의 수직인 건 equipotential surface예요. 다음과 같은 우리 전자격에서 다음과 같은 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걸 한쪽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U, V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퀴포텐셜 서피스가 여기서부터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전자기학에서 처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계산할 때 학부 때와 다른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컴플렉스 넘버의 컴플렉스 펑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이 처음에 등장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냐면 코시 리만 컨디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고 우리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